이 직업의 안정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예컨대 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긴 한데 그 일을 하면 안정적이지 않을까봐 걱정해요. 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한 살이라 어릴 때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면서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나에게 이런 고민을 자주 털어놓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지만 부모님만으로도 2년여의 수험생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공직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지만 오히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 취미로나마 하고 싶은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더욱 커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무원이다 보니 다들 안정적인 생활을 지향하고 친한 선후배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말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려고 하고 생각도 해야지 하면서 진지하게 답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옛날처럼 안정적인 것일까요? 이 안정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 지인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세상에 만족할 수 없다면 칼퇴근과 연금이라도 보장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누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최대 장점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년보장과 연금이 언제나 영원할까요? 2001년도 회계연구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채는 2,2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는 매년 감소하지 않고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 부채가 아닌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만으로도 국민 1인당 분담금이 2,205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은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도 쉽지 않은 데다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연금 부담도 농구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1979년도에) 73만 5천 명이던 영국 공무원 수는 2022년도에 47만 5천 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3년간 총 9만 2천 명을 감축해서 연간 35억 파운드인 하나로 약 5조 5천억 원을 절약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공무원이 마냥 철밥통이라서 자신있게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체감하는 시대는 이전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예했던 법칙이 앞으로도 적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정성을 기준으로 직업을 삼기에는 너무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공하고 싶다면 더욱이 평생 직장을 찾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2020년도 통계청에 따른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3세입니다. 2022년도 경기연구원에서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11세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근로 형태형 국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5%, 그때 연평균 이동업이 월 167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고 또 일을 한다 쳐도 평균 월급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만약 55세 정도의 평균 연령대로 은퇴하고 평균 수명 정도로 삶을 산다고 썼을 때 은퇴하고도 30년 가까운 시간 더 써야 하는데 퇴직 후 생활비 충당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2조 내기에
이준에게는 특히 부족합니다. 안정성이라는 변수가 많고 불완전한 기준에 휩싸여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하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금성을 써야 합니다. 저런 기회가 생겼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가파른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평생 직장이 아니라 전문적인 평생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회사의 누군가가 아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승부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정성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나이입니다. 이미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에 늦은 것 같다거나 괜찮은가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데이비드 켈란스는 사람마다 독창성의 맞는 시기와 결정의 지속기간은 사고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주강을 나타내는 인물들을 연구한 결과 혁신하는 서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개념적인 혁신가로 이들은 대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극약을 실천하는 데 착수합니다. 두 번째는 실험적인 혁신가입니다. 혁신자는 시간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을 측정하고 진화합니다. 이를 특정 문제를 다루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해결책을 굳이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또 켈란스 교수는 다방면에서 개념적인 혁신가와 실험적인 혁신가들의 작품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전성기라고 여겨지는 평균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개념적인 혁신가들이 30살 이전에 두각을 나타내는 데 비해 실험적인 혁신가들은 40이 넘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접근 방식의 차이지 나이가 얼마인지 일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이와 주관 시선은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마음에 품은 여러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강력하게 할 일은 인생을 살아날 수 있는 한번에 대한 그런 잠시로 먼저 안전한 것처럼 바로 약속을 통해서 진짜 좋아하고 다니지 않아 그에게 정직감도 평생 아무튼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와 두번 시대에 도와주면서 간직한 대통령을 인사만에서 보장하고 승리도 맙시다. 미래는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다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선보여 줄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을 리스크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기회로 조약하는 기회에 먼저 정해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 비로소 리스크 테이커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리스크 테이커는 위험하고 무모한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테이커는 세상의 불만을 품고 위험을 무릅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1년 후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자신의 암론을 전망하기 있으니 무려 73.9%를 차지할 정도로 현실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의 기대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리스크 테이커는 사회의 불만이 많고 도전적이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보다 원칙은
당위적인 것을 올리기보다 개방적인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개발에 면책감이 실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사회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으면 누구보다 삶을 지속적으로 끌어갑니다. 이 백물이 불여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백견불여 일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행동한다 낫다는 뜻입니다. 리스크 테이커들은 누구보다 이발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혀 보는 일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성격 깎으니 오늘 요건에 근처 많이 관심분을 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범위 없는 상태에서 랭겨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허공에 떠도는 다니는 천지가 동떨어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는 리스크 테이커처럼 무모함과 모험심에 기대어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째 속으로만 한번 해볼 걸 하며 주저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상념들을 배제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치가 높아질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올라갑니다. 심상요법의 창시자 칼 사이먼트는 세상을 바꾼 빅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확률은 아이디어의 양이 많을수록 높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논문으로 유명해진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 외에 248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세계적인 발명가 에지스는 전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13개월 동안 6,000종이 넘는 재료를 사용해 실험했고 7,000번 이상 실험하고 실패한 끝에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번의 시도를 저질하고 그 한 번의 실패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완전대로 성취할 수 있었겠지만 실패의 경우도 분명 나의 성공을 사하시는 점입니다. 실패만큼 더 많은 경험을 얻은 것이고 실패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서서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번 강조하던 것을 하지 않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느끼는 것을 잊지 마렴입니다. 펜실베니아대 그 심리학자인 앤젤레 저크와코프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그리드에서 탐색의 힘을 감상하며 임시 금메달을 쓴 수영선수 로디 게인스의 삶을 소개합니다. 이 로디 게인스는 인터뷰에서 나는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했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미식축구와 야구, 농구, 골프, 테니스와 같은 수영팀에 들어가면서 이침 저침을 계속 기웃거렸고 푹 빠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로디 게인스가 운동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 여러 영역을 탐색해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수영에 대한 그 흥미와 저는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크와코 교수는 내가 명던 그 시에 정전에부터 관수 통역까지 수능을 보냈고 수능 운명이 될 줄 몰랐던 이 결국에 있는 순간 그리고 동료 담대한 순간까지 차지하는 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시대의 지점 경험을 겪어봐야 자신이 좋아하는 일단